장기 투자. 네, 2023년 12월 이제 올해 마지막 투자가 끝나서 한번 투자 내역을 12월 달 투자 내역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26일까지 이제 매수할 돈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딱 이제 했던 그런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12월에는 또 어떤 매매를 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미래에셋증권 계좌고요. 보면은 주로 샀던 게 이제 차이나 전기차 소리티브 이거를 좀 자주 샀던 것 같아요. 12월 달 들어서는. 그리고 이 NH 투자증권 우는 11월 달에 이어서 많이 사긴 했는데 나중엔 매도했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차이나 전기차, NH 투자증권, 신성 ENG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샀던 그런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간간히 이제 매수하는 게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 그래서 NH투자증권 우선 11월부터 쭉 사다가 이제 주가가 한 9,900원 정도 많이 올라서 이제 익절을 하고 갈아탄 게 이제 GS 리테일로 갈아탄 걸 볼 수 있고, 그 외에 계속해서 사고 있는 거 이 차이나 전기차를 계속해서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성 ENG는 아마 그때 당시에 1897원 해가지고 정찰병 넣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뭐 100원 정도 올라가지고 팔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했던 거는 이 삼성화재 우선주까지도 좀 팔고 차이나 전기차 소리티브나 그리고 GS 리테일 계속해서 이 두 종목을 많이 샀던 걸로 기억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계속해서 차이나 전기차 그 다음에 GS 리테일 이런 것들을 매수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월 26일 마지막 날에도 GS 리테일 7주하고 또 차이나 전기차 2주 이렇게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10,000원 안으로 돈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계속해서 샀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18일에도 3주, 12일에도 4주 뭐 이런 식으로 짜투리 돈이 남을 때마다 차이나 전기차 소레티브를 사면서 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12월에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 좀 많이 샀는데 GS 리테일이 과연 내년에 배당을 어떻게 줄지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실적이 그래도 전년 대비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배당금도 아마 작년 대비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살짝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 계좌예요. 키움증권도 마찬가지로 12월 1일부터 26일까지이고 매수매도 합계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그만큼 좀 약간 사고 팔고 했던 게 있다 보니까 매수가 2,600이나 되고 매도가 2,500이나 되는데 사실상 투자한 금액은 요거 빼보면 한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신규로 투자한 금액은 뭐 이익이 난 것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키움증권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신성이엔지를 좀 많이 샀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LG생활건강 우성주는 계속해서 요즘에 조금씩 계속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생활건강 우선주나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현금 마련을 위해서 삼성전자 좀 팔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신성이엔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성엔지는 갑자기 오른 경우가 많아가지고 1908원에서 1977원 바로 올랐을 때 그냥 지체 없이 그런 팔았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선주 계속해서 배당주로 모아가고 있었고, 이 GS 우선주 같은 경우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배당이 굉장히 괜찮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번 샀다가 또 팔았다가 이런 마음에 좀 변경이 있다 보니 좀 그냥 이익이 없이 팔았는데, 아마 이거에서 뭐 수수료라든지 세금이 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같은 가격에 팔았어도 손해를 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삼성전자도 보시면 아까 전에 앞페이지에서 삼성전자를 72,500원에 91주를 팔았었는데 이게 12월 4일이잖아요. 근데 다음 날에 삼성전자가 또 이렇게 72,000원에 83주 또 매수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2,500원을 팔아놓고 또 72,000원에 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좀 사긴 한 거죠. 그런 약간 이런 단타 플레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가지고. 그래서 이건 좀 좋지 못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지금 신성 ENG를 매수하다가 신성 ENG 파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성 ENG도 이 1,908원에서 이렇게 올랐을 때 팔았던 거. 근데 이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똑같이 지금 반복된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까 앞에서도 신성 ENG 그랬었는데, 아무튼 신성 ENG가 되게 많이 그 주가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했던 매매 내역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또 특이한 점이 이제 12월 지금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 됐네요. 12월 초에 보면은 YG 같은 경우도 YG가 좀 싸다 생각해서 한 주를 매수했었는데 49,000원에 바로 그 다음날 57,000원 또 올라가지고 이것도 정찰병 던져 놓자마자 올라서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YG가 제 생각에는 그 새로운 그룹 베몬이라고 걔네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블랙핑크 뭐 재계약 때문에 막 그런 엄청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 근데 이 다음 날에 12월 8일 날
바로 재계약 그 뉴스 발표가 나면서 이렇게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 꾸준히 사고 또 이렇게 했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효성이나 이제 좀 나오는 거죠. 효성, 배당주 계속해서 모아가고 OCI홀딩스도 좀 모았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92,000원 때 와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까? OCI홀딩스는 사실 뭐 PBR이나 PER 봤을 때 지금도 엄청 싼데 이때 92,000원, 9만 초반대는 너무 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정찰병 하나 던져놨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LG생활관 우선주는 계속해서 그냥 돈이 남을 때마다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시아홀딩스도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와 싸다 생각해서 한 주를 정찰병으로 92,000원에 던졌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98,000원으로 올랐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아마 뭐였죠? 무슨 뭐 미국과 뭐 계약한 미국 업체였나 뭐 어디하고 계약한 게 있어가지고 더 올랐던 게 있던데 그래서 잠깐 한 주 정도 팔았던 또 그런 기억이 있네요. 효성은 계속 꾸준히 샀고 효성 또 OCI홀딩스 이런 식으로 계속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LG화학 우선주 같은 경우도 이것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삼성전자를 팔고 30만 3천 원에 12월 13일에 구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12월 20일 한 7일 뒤죠. 31만 6천 원으로 또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좀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12월은 좀 약간 단타 아닌 단타를 좀 많이 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단타를 치면서 수익 낸 돈으로 계속 효성이나 OCI홀딩스 그리고 LG생활과 우선주 이런 것들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게 LG생건 그다음에 OCI홀딩스 이런 것들 많이 샀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키움이 좀 약간 단타 아닌 단타를 좀 많이 쳤어가지고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결국 핵심은 키움증권에서 많이 매수했던 거는 지금도 모아가고 있고요. OCI홀딩스하고 그다음에 LG생활과 우선주, 뷰웍스를 좀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 딱 매매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제 현금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꾸준히 굳건히 버텨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팔고 LG생활건강 우선주나 OCI홀딩스, 뷰웍스를 매매했던 내역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추가로 효성도 배당주 매수를 위해서 좀 약간 공격적으로 이렇게 샀던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차이나 전기차, 소레티브, 그다음에 GS 리테일 위주로 샀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전기차라든지 또 태양광 이쪽으로 좀 약간 많이 사고 있고 그다음에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종목 그 LG생활건강 우선주라든지 그리고 GS 우선주를 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제가 샀다 팔았고 대신에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저 GS 우선주를 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친구가 지금 산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가 뷰웍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괜찮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뷰웍스도 빠질 만큼 빠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찰병으로 던져놨는데 좀 급격하게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뷰웍스도 꽤 지금 매수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몇 개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조금 11월에 매수를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태양광 그다음 전기차 그다음 저평가된 회사 요런 위주로 12월은 좀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플러스 배당주까지 조금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아직은 가늠이 확실히 안 되지만 그래도 아마 전년 대비 더 늘어난 배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이 배당금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또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복리 효과로 배당금을 받으면 또 배당금으로 또 배당주를 사거나 아니면 다른 주식을 사면서 이 자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을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19년도부터 제가 19년 3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내년 이제 6년 차가 돼요. 투자 6년 차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매달 이렇게 투자 내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연말에 또 투자 성과 이런 것들 유튜브에 남기면서 이제 6년 차니까 이제 한 4년만 더 하면 10년 차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규모와 그리고 그때 가서의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당금 자체도 아마 10년 차가 됐을 때는 1년 차 때의 배당금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 저는 점점 더 성장해가는 게 느껴지는 그런 JS 단기 투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구독자분들께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다 이런 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사실 이제는 뭐 저만의 유튜브는 기록장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주식을 모아가면서
자산을 불려나갔다. 요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증거 자료로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다 이제 한국 주식, 국내 주식을 하면은 뭐 망한다 이런 소리를 할 때 저는 꾸준히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겨가면서 계속해서 점점 자산을 불려나가고 또 수익을 내고 이런 식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점점 더 커가는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놓고 많은 이제 저와 같이 이런 가치 투자, 배당주 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요걸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